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걱정과 불안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 환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치과 마취가 있고요. 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의 경우 수술 칼을 비롯한 모든 기구들이 그렇고 피해에 대한 공포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 환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환자의 몸을 경직되게 만들죠. 그리고 모든 얼굴 근육을 긴장하게 합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불규칙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 반사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입안에 기구나 물이 들어갔을 때 기침이 난다든지, 그리고 편안하게 코로 호흡하지 못하고 입으로 숨을 쉬게 되겠죠. 이 모든 것이 시술 시에 환자의 긴장도를 더 높이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이런 환자의 불안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행동들은 술자가 진료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유발하고, 따라서 진료 시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자가 불편함을 느낄수록 환자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죠. 보통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진료 환경을 환자에게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시술 중에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말로 유도를 하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없앨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수면하에 진료를 하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임플란트 하실 때 수면으로 시술 받는 것을 선택하셨잖아요. 치과 진료 시 수면 치료를 선택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30년 동안 네. 이 치아가 안 좋아서 계속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동안 그 공포감하고 무서움 때문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그 저기 유튜브 하시는 원장 선생님을 보고 그래서 확신에 차서 여기서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수면으로 하면서 임플란트 수술 받으셨는데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수면 치료라는 게 상당히 그 반신반의했는데, 이정훈 원장님께 그 수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치료받고 나서 굉장히 참 편안했다는 치과 치료에 대한 그 믿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하는 진료는 아주 간단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수면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그 치과에 대한 공포심과 무서움 때문에 이게 네. 지금 계속 이어져서 그것도 또한 오늘 그 간단한 시술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 다른 분들의 치과 진료가 무서워서 진료받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면으로 치료받는 것을 추천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 당연하고요. 수면 치료를 적극 권장할 거며, 네. 이왕이면은 믿음이 가는 네. 그 리즈 치과에서 받기를 네.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면 임플란트 하셨는데 주무셨을 때 느낌 어떠셨어요? 그래도 뭐 말을 시키면 네네. 말하는 건 어느 정도 들려요. 네. 근데 자꾸 뭐 이렇게 자꾸 피곤해서 너는 이거 꿈꾼다는 기분? 그러면서 이야기는 들려요. 네네. 그러고 이 주사바늘 들어갈 때에 네. 부분 맞추기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것도 느껴요. 느낀데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나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증은 거의 안 느껴지시는데 의식은 있으신다 네, 그런 들어갈 상태신 때 거죠. 네. 따끔하잖아요. 처음에 우리 그 기사관은 좀 따끔하잖아요. 그 정도, 따끔한 정도 네, 네.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은 들어가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다고요? 통증이 좀 느껴지시면 시간이 좀 길다고 느껴지시는데 수면 임플란트를 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생각보다 편안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걱정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그렇게 편안하네. 아프지도 않고 끝나고 나니까 이 안도감 있잖아요. 이게 끝난 네. 건가? 희한하네. 지금은 수술 끝나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셨는데 컨디션은 어떠신지. 이제 조금 어지러운데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조금 어지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운전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타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아직도 어지러우니까. 잘 된 것 같아요. 환자가 이렇게 수면 진료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술자는 항상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혈압이 어떤지, 맥박이 어떤지, 호흡은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는 수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불편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술자는 환자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진료에 임해야 됩니다. 이때 쓰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구인데요. 이렇게 옥시미터를 쓰게 되면 바로 이렇게 위에 맥박이 뜨고 아래 산소 포화도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환자가 맥박은 심장이 뛰는 걸 이야기하는데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아니면 또 호흡 상태는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수면 진료를 할 경우에 환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경구약, 먹는 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소아치과에서 많이 하는 소기가스, 웃음가스라고 하는 가스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정맥 라인을 잡고 우리가 링거 맞듯이 그 정맥을 잡은 그 라인을 통해서 직접 혈관에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 치과 진료를 할 경우에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환자가 수면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깊이의 수면이 시술 기간 동안 유지가 돼야겠죠. 그리고 시술이 끝나면 서서히 환자가 회복하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약을 복용한다든지 소기가스를 통해서 하는 진정 방법은 환자마다 흡수되는 그런 흡수율이 다 다릅니다. 일단 약을 먹게 되면 우리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약을 흡수하게 되죠. 근데 소화기관의 상태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약을 투여했다 하더라도 환자마다 받아들이는 흡수가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진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환자는 흡수가 많이 안 됨으로써 그런 진정의 깊이를 유지할 수가 없고, 어떤 환자는 또 흡수가 너무 잘 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면의 상태가 도달해서 환자마다 일정한 그런 값을 얻기가 되게 힘듭니다. 역시 가스를 통해서도 호흡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정맥에 직접 진정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바로 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그 약이 도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진정의 깊이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그 약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고 난 다음에 분해가 되면 바로 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여하는 양에 따라서 수술 시간을, 진정되는 시간을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술인 경우는 짧게, 긴 시술이면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수면 진료의 가장 적절한 방법은 바로 정맥을 잡고 그 혈관 라인을 통해서 바로 진정제를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치과 공포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치과에서 느끼는 환자의 불안감은 치과 의사가 진행하는 시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반드시 조절을 해야 합니다. 환자의 불안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바로 수면을 통한 진료입니다. 치과 공포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에 시술 중에 오는 스트레스는 환자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때도 수면을 통한 진료는 환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치과 진료 시의 수면 진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었습니다. 치과에 가는 것이 부담되고 무섭다는 분들, 이제는 걱정 마시고 수면을 통한 치과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